자, 드디어 오늘부터입니다. 직장인이라면 손꼽아 기다렸을 13월의 보너스,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.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김현우 소장 나와 있습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잠시 뒤에 개통이 되죠? 네, 그렇습니다. 잠시 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는데요.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간소화 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 자료들이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누락되어 있는 게 있다면 발급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.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게 의료비입니다.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별로 안 썼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나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내 급여의 3%를 초과해야 그때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그런데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직접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면 이 금요일까지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병원에서 해당 내용을 알아서 올려줄 겁니다. 또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이 간소화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.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. 안경과 콘택트 렌즈에 대한 구입비는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이건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이 시력 교정용이라는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하니까 따로 챙기셔야 됩니다. 또 월세 세액 공제와 자녀가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별도의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 자료의 간편 제출 그리고 예상세액의 계산은 18일부터 가능합니다. 올해 연말정산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? 네, 많이 확대가 된 게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세액공제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. 또 고액기부금 기준도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. 또 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하면 2월 되기도 하는데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혹시나 기존에 받지 못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에 대한 이 소득공제도 기존 15%에서 30%로 확대됐습니다. 또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이 세대원이 지출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도 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. 기존에는 공제 대상 주택의 이 기준 시가가 4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5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? 요게 늘 헷갈리죠. 이 상황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소득이 높은 곳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. 그런데 다만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. 의료비가 대표적입니다. 이거는 이 소득의 3%를 초과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쉽게 3%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